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밖에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37도 좀 넘을 것 같아요. 춥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그 텔레비를 보니까 40대 초반의 어느 여인이 퉁퉁해요.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뭐 약을 그냥 7, 8가지 먹으면서 아기를 잘 돌보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이제 살 좀 빼고 해서 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픔 없이 살려면 염증을 잡아라, 염증을 없애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없애려고 하고 잡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라고 그것도 또 이해갑니다. 대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그래요. 염증 수치가 높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주로 염증 수치가 높네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 보면 몸이 뚱뚱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의 식습관을 보면 괴기 좋아하고 과자, 튀김, 뭐 통닭 그리고 그런 거 많이 먹어요. 그리고 청량음료, 인공 감미료 들어간 거, 그다음에 밀가루, 그 정제된 밀가루 같은 거, 탄수화물 이런 거 많이 먹어. 그러니까 몸이 산소운동 쪽으로 기울어. 그러니까 몸에 염증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줄이면 돼. 그러면 50%는 염증을 잡아. 아시겠어요? 염증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피부가 손상돼서 병원체가 침입한 부위에 열이 나고 뿔겋게 부어오르고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겉에라면 이해가 가. 금방 뭐 찢어졌어. 그럼 여기가 아까 전기 빨간 약이죠. 머큐로크롬. 그거 바르면 돼. 근데 저 속 안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렇다고 빨간 약을 들이먹을 수도 없잖아. 물처럼. 겉은 멀쩡하잖아. 그게 답답한 거야. 병원의 의사가 염증이 많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뭐가 얼마만큼 있는지 몰라. 우리 피부는 물리적인 1차 방어벽에 여기가 피부가 손상되거나 상처가 나면 병원체가 글로 침입을 해요. 그러면 우리 몸은 즉각적인 반응을 해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게 염증 반응이에요. 그래서 병원체 침입에 대한 즉각적인 방어작용, 이게 염증 반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느냐? 감염 확대를 방지하고, 아시겠어요? 더 멀리 퍼지지 못하게 하고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는 거야. 이미 기능을 잃은 거는 제거하자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몸의 제거함과 동시에 또 새 세포가 거기 자리를 또 메꿉니다. 복원해요. 그걸 생신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염증 반응은 단계가 있어요. 우선 손상된 부위가 붉은색이 나타나. 그것은 혈관이 확장되고 때 혈액량을 증가시키려고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해요. 그럼 몸이 차가우면 염증이 생긴다라고 동양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이렇게 그 염증이 생긴 곳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 이것은 모세혈관에서 물질 투과도가 증가되면서 혈장이 혈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부풀어 올라요. 세 번째는 발열, 열이라는 게 화끈거려요. 그것은 온도가 상승하면 이 백혈구가 의한 식세포장, 그 백혈구가 침입한 세균을 잡아먹을 때 열이 나는. 그러니까 젊은 아새끼들은 이게 체온이 높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거 들어 그냥 바로 잡아먹어 정리해버려요. 근데 나이 먹으면 몸이 차갑기 때문에 그 잡아먹질 못해요.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염증이 많아. 백혈구의 활성도가 낮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상처 부위에 통증이 생겨. 이건 뭐냐면 피부가 손상되거나 염증 반응이 시작되면 대뇌에서 통증을 감지해가지고 침입한 부위를 계속 감시하고 경계하는 이럴 때 나타나는 게 통증이에요. 그래서 발열부종 통증은 우리 몸에 어떤 세균 침입에 대한 감시요, 그걸 정리하는 작업이요, 더 확산되지 못하게는 굉장히 좋은 생명활동이라 이 말이에요. 보관하는 생명활동이라 이 말이에요. 백혈구는 그걸 또 잡아먹고.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백혈구는 세균을 잡아먹는 이런 싸움하는 동시에 싸움하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혈구는 세균과 쌓이다 죽으면 그게 고름이 돼요. 그리고 그 고름에는 백혈구 사체만 있는 게 아니라 병원균의 사체도 거기 있어요. 그러면 염증이 왜 생기냐 이 말. 또 질문이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염증 유발 요인은 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세균 감염, 아주 쉽게 해서 세균 감염. 그리고 과도한 열과 차가움입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36.5도를 36.5도에 37.2도 사이에 정상 체온을 가져야 되는데 36.5도 이하로 내려와도 염증이 생기고 37.2도 이상으로 가도 38, 39도를 내도 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참 희한한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 산과 알칼리의 조화가 깨졌을 때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뭐 청량음료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산성도 쪽으로 기울어요. 그러면 염증이 많이 생겨. 아시겠어요? 그리고 방사선에 의해서 조직이 손상당했을 때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이런 염증이 유발될 수 있다. 그래서 요 정리하면 발열 부종 통증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를 위한 아주 소중한 생명활동이다. 이 생명활동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 자연 치유력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는 게 항생제를 쏘고 약물을 투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 치유력을 방해해서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러면 만성 염증으로 발전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모든 염증은 단순하고 짧은 기간에 지속되는 급성염증에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급성염증을 정리하는 이 자연치유력 활동에서 정리되는 과정에서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그냥 그대로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처가 남는 거야. 흉터 조직이 되거나 세 번째는 화농성 고름이 생겨. 네 번째는 그냥 다 죽이지 못하고 다 죽인 것 같아도 또 불씨가 또 살아나는 거야. 만성 염증으로 돼버리는 거야. 네 중에 하나야. 근데 만성 염증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성 염증의 특징은 왜 그런 만성 염증이 되느냐? 백혈구가 이 대식 세포들이 나쁜 것들을 잡아먹어. 근데 그걸 빨리 잡아먹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를 못하고 어떻게 돼? 그냥 입에 물고 있고 양손으로 잡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염증 유발 요인이 조건이 되면 이걸 놓치는 거야. 그러면 요놈이 가서 또 염증을 일으켜. 그러니까 염증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잡아먹고 완전히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몸이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 되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염증 제거를 위해서 서양의학적으로 페니실린, 그 다음에 테트라시클린이라고 하는 이런 항생제를 쏴. 그러면 자연 치유력을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효과가 없고 원인도 잘 모르고 치료법에 효과가 없으면 완화제를 떴어요. 그게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제를 쏴요. 그리고 아스피린 같은 살리실산염을 또 쏴요. 그러면 결국 자연 치유력이 오그라들어 활동을 못해. 게다가 이 약효가 떨어지면 또 그 사이에 이 자연 치유력이 활동을 좀 억제되는 이런 사이에 이 염증은 또 왕창 일어나. 그럼 또 이 약효가 떨어지면 이 독성이 떨어지면 또 자연 치유력이 또 잡아먹어. 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계속 반복되는 그게 만성 염증이에요. 그런데 염증 반응이 방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치료하면 안 된다라고 서양의학에도 정리를 하고 있어요. 즉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서 항생제 주사 맞고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스스로 병을 부르는 거잖아요. 만성염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이 염증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해서 염기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염기가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은 뭐냐 이게 쓰고 달고 차갑고 싱겁게 먹는 식습관이에요. 그러면 음식으로 얘기하면 매운맛과 짠맛이 부족하면 염증이 생겨요. 여기 관여하는 게 콩팥이에요. 쓰고 달고 차갑고 싱겁게 먹으면 망가지는 거 오장육부상으로 콩팥이에요. 콩팥이 어떤 일 하냐? 수분 조절, 혈압 조절, 체액 조절, 산과 알칼리를 조절하고 호르몬 조절해. 이 기능이 떨어지면 이 염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단맛의 인공 감미를 너무 많이 먹으면 체액이 산성도 쪽으로 기울어. 그래서 체내에 염증이 생겨. 동양의학적으로 토곡수의 부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단맛을 너무 많이 먹으면 콩팥이 망가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치료하고자 할 때는 체내의 문제, 음식으로 고쳐라.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다귀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체액, 아까 산과 알칼리 체액 조절 역시 음식으로 고쳐라. 자율신경계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려면 장내 세균총이 조화롭게 활성도를 높여야 돼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약 8대2 비율을 정상적인 비율을 가져야 돼요. 정상적인 비율을 가지려면 이 발효식품, 아시겠어요? 발효식품과 장내 세균총이 정상적으로 이런 비율을 가지려면 발효식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발효식품은 김장김치야. 우리로 얘기하면 김장김치, 그 다음에 각종 장면, 간장, 된장, 고추장,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이 가장 으뜸인 거, 그건 생식이야. 이걸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다면 그거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우리의 생식과 김장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걸 알았다면 극찬했을 거예요. 그래서 발효식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김장김치와 생식을 먹으면 염증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감소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발효식품의 효과입니다. 우리 김장김치의 효과예요. 김장김치, 무, 배추, 마늘, 생강, 고춧가루, 여기다 매운맛이잖아요. 전부 다 십자가 것이 매운맛이에요. 여기다가 소금으로 만든 음식 합성됐으니까 매운맛과 짠맛이 합성된 최고의 음식 궁합이 김장김치예요. 또 이 매운맛의 음식들은 뇌기능을 향상시켜요. 자율신경계를 정상적으로 활성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산과 알칼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맛의 인공 감미료는 산성도를 기울게 하고 알칼리인 이 성이 있는 그 소금, 이 소금 양이 소금 기운을 부족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단맛이에요. 그래서 단맛을 많이 먹으면 콩팥 기운이 망가져요. 그래서 다양한 염증 발생하는 오이 작용된다. 그래서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첨가물을 좀 줄이라라고 수없이 목청 터지도록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정리하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 먹으면서 우리 고유의 김장김치, 간장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으로 같이 곁들여 먹는다면 염증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있다면 제거됩니다. 여기다 아까 얘기했던 페니실린이나 테트라시클린이나 이런 항생제를 쓰거나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아스피린 같은 살리시단염을 쓴다는 것은 이건 병을 못 고친다는 거예요. 자연 치료를 방해하기 때문에 절대 못 고쳐요.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 먹으면서 우리 고유의 김장김치, 각종 장류 먹는 이런 식습관을 가지면 염증 없이 건강히 살아갈 수 있다. 최고의 염증 치료제, 발효 음식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라 이 말이에요. 항생제 치료는 치유력을 방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시겠어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도우면서 염증 제거하는 이러한 식습관, 그게 발효 음식, 김장김치,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생식이에요. 이런 음식을 통해서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키면서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이루는 이러한 2종, 1석, 2, 3조, 1석 한 5조 정도 돼요. 이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러한 식이요법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행복입니다. 그게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생식이에요. 오행생식이야. 그 다음에 김장김치는 누구나 다 있잖아요. 김장김치 자주 먹자 이 말이야. 그 서양 음식, 그 양코백이 먹는 피자, 파스타, 햄버거 이런 거 좀 줄이는 것도 벌써 50% 고치는 거야. 염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 그 다음에 발효 음식인 김장김치로 염증 줄이고 아픔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라고
목청을 돋구는 겁니다. 이 더운 일요일 날. 아픔 없이 살려면 염증을 잡아라. 아시겠습니까? 염증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야죠. 이 세상, 좋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내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염증 없이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